자, 190페이지 보세요. 자, 190페이지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세 가지 부분 다 보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일단 이 자금 조달 계획서와 자, 자금 조달 계획서, 그다음에 또 입주 계획서, 입주 계획서는 언제 제출하냐면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 이상의 뭐를 했을 때 주택. 자, 이때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 모두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만약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단독이나 공동 들어갑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다음에 뭘 제출하라?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라. 자금조달계획서 뭐예요? 자금조달계획서, 내가 이 주택을 사기 위해서 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겠다, 근데 언제 입주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거 그러면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누가 작성한다? 매수인이 작성하는 거죠. 자, 매수인이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매수인이 작성해 제출을 하는데, 자, 신고서와 같이 제출할 수도 있고요.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이거를 먼저 제출하면 안 돼요. 일단은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와 같이 제출을 하든가 아니면 또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이거를 뒤에 제출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매수인이 이제 혼자서 서명단을 해가지고 일단 제출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 매수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는데 또 이 매수인이 외자가 제출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요? 저기 보니까 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매수인 외자가 제출할 수도 있죠. 자, 그럼 매수인 외자가 제출하게 되면 이때는 자, 매수인은 이거를 작성해가지고 자, 계약처리부터 50일 이내 이 매수인 외자에게 제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며칠이에요? 60일이죠. 근데 매수인 외자가 제출한다면 50일이라 그랬죠. 왜 50일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이나 해줘야 돼요? 60일에 해줘야죠. 그러면 해주려면 이게 같이 들어와 줘야지면 되죠. 근데 늦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50일 이내 제공하라. 만약에 50일 이내 제공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매수인 외자는 신고서만 제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일 이내 얘가 제출을 해줘야지면 됩니다. 자, 요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와 관련된 부분. 자, 일단 큰 틀로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자금조달계 입주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얼마 이상이에요? 3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다. 큰 틀로 요것만 일단 우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의 간주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동산 거래계약 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계약 정보 시스템. 자, 일단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약칭해서.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때는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뭐냐? 요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요. 자, 전산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권장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서 대부분 어떻게 써요? 그냥 컴퓨터에 있는 계약서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사서 프린트 해가지고 하죠. 그런데 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래계약 시스템이 있는데 이 거래계약 시스템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권장사항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2, 3년 안에 의무사항이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컷 시스템 만들어 놓고 이거 안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예,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왜 의무사항이 아니냐면 의외로 지금 현재 개업공개사 중에서 컴퓨터 못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 예,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시죠? 해야 돼요, 이제는요. 앞으로는 컴퓨터 없으면 이 일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이것도 합격해야죠?
합격하고 나서 컴퓨터 교육을 받으세요. 요즘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 왜 문화센터 같은 데 있죠? 왜? 근데 가면 컴퓨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의외로 컴퓨터 지금 많이 못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는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이 의무화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있고요. 자, 이제 금쟁이로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다음에 행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개업공개사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누가요? 거래 당사자가 누구에게? 개업공개사에게. 자, 그러면 보죠.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어요. 초창기에는 좀 있었습니다. 뭘 몰라가지고. 근데 신고 안 하면 뭐가 안 되냐면 등기가 일단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할 때 신고필증 첨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니까 이제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 요즘도 아직 뭐가 있냐면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아예 합의를 계약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다운시켜줘 라고 합니다. 해놓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협박하죠. 뭐라고 협박해요? 네, 딴 데 가겠다 그러죠. 이게 가장 무섭죠. 왜? 딴 데 가겠다가 가장 무섭죠. 이게 계약서 이렇게 안 써주면 우린 딴 데 가서 계약하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푼도 아쉬운 판에 일단 아쉽죠? 예, 딴 데 가서 일단은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줘요. 해주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코끼입니다. 일단 먼저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괜찮아요. 정상적으로 해서 슬슬 넘어가면 일단은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어떤 조사에서 들킬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일단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좀 깨야 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매수인이 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 매도인은 자, 계약금 줘야 안 줘요? 안 주겠죠? 당연히 못 주겠다 그러죠. 자, 그 못 받은 계약금을 누구한테 달라 그런지 아세요? 예,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달라 그럽니다. 왜요? 개업공사 와서 뭐라 그래요? 예, 신고하겠다 그러죠. 찌르겠다 그러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중개사법을 위반하게 돼요. 왜 그러냐? 거짓 신고하려면 뭐를 다시 써야 돼요? 그렇죠. 계약서를 다시 써야죠.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써야 돼요. 자, 기왕 공부한 거. 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합니다. 그럼 걸렸다. 어떻게 된다? 1-1 형벌까지는 안 가고요. 상대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상대 등록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저기 보니까 거짓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취득가액이 100분의 5 문다고 치더라도 자, 문제는 뭐냐면 상대 등록 취소가 문제예요.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되냐면 업무정지. 최소한 등록 취소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정지 6개월 받습니다. 요즘 상대 등록 취소는 다 거의 다 업무정지 6개월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럼 이제 협박합니다. 그러면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자, 일단 밝혀지죠? 그러면 이제 나 업무정지 6개월 받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 받을래요? 아니면 계약금 내줄래요? 계약금 내줘야지.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돈 물어준 사람들 많아요. 왜냐? 업무정지 6개월 받으면 일 6개월 동안 못하죠. 그러면 그 정도의 수입 못 냅니다. 뭐 물론 나중에 이제 장사 안 돼가지고 애가 모르겠다 나는 그냥 푹 쉬겠다 해가지고 나는 그냥 업무정지 받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사가 꽤 되는 데 쪽으로는 얼마 전에 수요일날이 엊그저께구나. 수요일날 재작년 수강생하고 점심 먹었는데 거기서 지금 동탄 지역에서 분양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요즘 좀 뜸한데도 600에서 1000 나온답니다. 그 정도 나온대요. 분양권이 지금 뜸한데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그게 지금 거기가 어디로 걸려져 있냐면 이걸로 걸려져 있거든요.
걸려져 있는데, 동탄 지역이 지금 투기관리 걸려져 있는데도 거래돼요. 지금 다. 뒤에서 다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 1,000 정도 번답니다. 좀 잘한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 자, 계약금 이거 그냥 물려주는 게 우리가 편하겠죠? 예, 그래서 뭐, 물어주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런 요구하면 받으면 된다? 안 됩니다. 자, 다른 집에 가서도 하지 못하도록 다 이제 해놓으면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도 뭔가를 좀 처벌해줘야죠. 얘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1번 옆에다가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죠. 거래계약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느니, 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합니다. 자, 이제 요건 또 계속 이제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거짓 신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게 거부했어요. 거부했더만 이제 딴 데 가도 똑같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일단은 하고 계약서만 일단 써줘 그래요. 어차피 중개졌으니까 내가 중개보수 줄 테니까 계약서만 우리가 한 것처럼 써줘. 이게 실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개는 개업공개했지만 누구 도장 안 찍어요? 개업공개서 도장을 안 찍고 거래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죠. 자, 그러면 중개를 해줬으니까 일단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죠? 중개를 해줬으니까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누구한테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있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한 거예요. 거짓 신고. 그럴 때는 옆에다 적어주세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똑같습니다.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도 어떻게 된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를 하는 이런 조장방조는,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조장방조는요, 조장방조는 주로 이제 어떤 경우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요.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주로 누가 많이 신고를 대행한다 그랬죠? 신고 의무를, 자, 거래 당사자 신고 의무일 때 대행을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법무사라든가 세무사에서 많이 대행한다 그랬죠? 그때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들이 이제 아는 척 하죠. 요만큼만 내려서 하면 양도소득세 얼마, 적게 나온다, 이런 거. 그렇게 옆에서 찌르는 거죠. 이 찌르는 게 뭐야? 조장방조죠. 자, 그러면 그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자, 여기 적으세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자, 이제 신고사항을 보죠. 자, 신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시험 문제, 곧잘 기초문제로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신고사항은 꼭 여러분들 연습시키는데요. 자, 인계지, 그 다음에 소, 지목, 그 다음에 종면, 실조개, 그 다음에 자입. 좀 길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 뭐예요? 인적상,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이래요. 소재지, 그 다음에 지번, 지목. 좀 길어도 이제 연습하다 보면 머릿속에 좀 남습니다. 자, 종류. 자, 지목과 종류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면적,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것 조건이 기한,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상호, 소재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아까 요거 배운 거예요. 뭐예요? 자금 조달 계약서와 그 다음에 또 입주 계약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뭐예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건 조건이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또 자입, 자금 조달 계획서와 그 다음에 또 입주 계획서. 자, 요 개업공개사항은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는 해당이 안 되겠죠. 개업공개사. 자, 저 보세요. 여기에 거래 당사자 신고일 때는 개업공개사 껴요, 안 껴요? 안 끼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항이 없겠죠. 개업공개사항은 언제? 요때 개업공개사 신고일물 때만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입 이건 따로 뺐습니다. 제가 왜 따로 뺐느냐, 이건 특별한 경우죠.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투기과열 지구내 얼마 이상의 3억 이상의 주택만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일단 구분하시고 계속 이제 연습할 겁니다. 다시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죠. 인 뭐예요? 인적사항, 계약일, 지급일, 중도금, 잔금과 그 지급일, 소재지, 지번, 지목, 종류, 면적, 실제 거래 가격,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의 기한, 개업 공유했을 때 개업 공개 사항 있죠. 자금 조달 계약서와 입주 계약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신고서 작성, 여기 이제 신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작성해서 제출하면 일단은 신고관청에서는 지체 없이 뭐를 발급해 주냐면 신고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 가격 검증을 일단 해요. 그러니까 자, 신고서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담당 부문에 치고 대략적인 한번 절차를 보세요. 신고서가 들어오죠. 그럼 신고서 확인한 다음에 뭘 일단 발급해 줘요? 필증을 발급해 주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이제는 가격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을 해줘야죠. 진짜인지 아닌지. 자, 가격 검증하는데 이때 가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가격 검증 시스템을 누가 구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체는 구축 운영해야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일부, 자, 이제 가격 검증 시스템의 일부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실거래가 조회 해보시는 이제 그거 시스템이에요. 일반인에게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 몇 층에 얼마 이렇게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검증하는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세하게 다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검증은 누가 한다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검증은 누가 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되죠. 자, 검증을 해보니까 자,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검증하다 보니까 자, 누락되었거나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또 뭐가 된 거예요? 누락된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 가격 검증해 보니까 자,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부정확하다고 판단이 돼요. 자, 이제 검증하다 보니까 뭐 사항이 누락됐어요. 신고사항이. 그 다음에 또 신고사항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요. 이때는 여기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 요구. 만약에 하나 빠졌다면 야, 이거 채워놔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는 뭐냐면 거래대금을 지급했다는 증명서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 있겠어요? 예,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죠. 입금표, 통장 사본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뭐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면 대출 증명서 있고요. 뭐 주식 깨가지고 했다면 뭐 이런 거, 처분했다면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라든가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 이거 위반하면요 불응시 요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자료 제출, 즉 계약서 등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불응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서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과태료. 자, 불응시 입장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부분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면 뒤로가 아니고 193페이지 보세요. 자, 해제 맨 밑에 보니까 해제 등 신고와 정정 신청과 변경 신고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개념만 한번 짚고 다음에 좀 상세하게 하죠. 자, 해제 등 계약 해제 등 신고가 있어요.
자, 계약 해제된 신고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계약이 뭐가 됐을 때, 예, 계약이 무효, 그 다음에 또 취소, 그리고 해제되게 되면. 자, 뭐 하고 나서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나서 계약이 어떻게 돼? 깨진 거예요. 자, 그럼 계약 깨졌다면 계약 깨진 거 자기네들끼리 뒷정리 다 하고 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면요. 앞부분에 제가 잠깐 언급 안 했지만 그 신고 결과가 이제 가격 검증 결과가 어디까지로 넘어가냐면 세무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세무서에서 알고 있죠? 거래됐다는 거. 기다리고 있죠? 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세금 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이게 세금이.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미 자기네들 깨진 건데 그래서 계약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해제등 신고서를 자,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자, 제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확인해가지고 해제등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약 깨졌다는 걸 증명하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있습니다. 정정 신청. 자, 이거는 정정이 뭐예요? 고치는 거죠. 정정, 고치는 거. 왜 고쳐요? 잘못됐으니까. 자, 그래서 정정 신청은 어떻게 됐을 때? 잘못 기재됐을 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발급받은 신고 필증이 있어요. 발급받은 신고 필증이 잘못됐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서 필증을 딱 받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내가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금액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됐을 때 이때는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일단은 정정 신청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 어디다가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뭐 해가지고 정정하여 필증에 정정하여 일단은 정정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고치는 거예요? 신고 필증에 직접 고치는 거예요. 자, 정정 신청은 어떤 경우에 한다? 잘못됐을 때 한다. 자, 그러면 변경 신고 있습니다. 자, 정정 신청 사항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공통되는 거 한번 비교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변경 신고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할까요? 예, 내용이 바뀌었을 때.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떠한 사정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요. 자, 측량을 해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딱 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이 달라졌어요. 자, 100평이라고 해가지고 샀는데 120평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면적이 바뀌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죠? 그렇죠. 거래 가격이 달라지죠. 그것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경됐을 때 또 이제 많이 바뀌는 게 뭐냐면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많이 바뀌어요. 의외로 요거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막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자와 합의해가지고 자, 우리 열흘만 미루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겠다 됐을 때 나오는 게 변경신고예요. 이제 변경신고는 내용이 어떻게 됐을 때?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때 자, 변경신고서가 있습니다. 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정정신청은 자, 요것만 기억해도 요 파트의 반은 기억합니다. 정정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다? 잘못됐을 때 하는 거다. 어떻게 정정신청해요? 신고 필증이 뭐 해가지고 정정해야지 하는 거죠. 서식이 없어요. 그냥 발급받은 신고 필증 손으로 써가지고 정정합니다. 자, 그러면 변경신고는요. 어떻게 됐을 때?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이때는 변경신고서는 서식이 있습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법정 서식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자, 정정신청 변경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확인해가지고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재발급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대략적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이 있죠? 요 작성 이거는
다음 파트 때 또 꼼꼼하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작성법도 시험 문제 나와요. 신고서 작성법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 자 2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뭐 나와요? 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이렇게 되죠? 자, 외국인 등 하면 누굴 외국인 등이라고 했어요? 국적 취득하지 않은 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또 얼마 이상이 2분의 이상이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사원, 구사원, 임원 의결권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이상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면 여기에 외국인 등에 포함된다 그랬죠. 자, 부동산 등 하면 뭐예요? 부동산 등 하면 토지, 건축물의 부동산을 취득한 권리, 분양권과 입주권 얘기하죠. 자, 이제 다 앞부분에서 다 연결시켜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인 등에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언제부터 개방시켜놨냐면 IMF 때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IMF 때. 그래서 99년도 때 개방시켜놨는데, 이제 집안이 거덜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뭐부터 팔아챙겨요? 금부치부터. 땅은 일단 우선 나중이고 금부치부터 팔아챙기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IMF 때 뭐 했어요? 뭐 금무위 운동 이런 거 했었죠? 이제 그것도 이제 한계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 땅 팔아치우죠? 이제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제 나라가 거덜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금모기 운동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땅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전까지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토지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토지를 개방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있더라. 그러면 그 나라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 와서 국민이,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상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는 우리도 했으니까 너네도 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호주의의 결정권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랬죠. 상호주의 결정권자는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누구냐? 예, 중국. 중국은 아직도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한해서 중국 국민이 우리나라에 오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해요? 해요? 안 하잖아요. 예,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토지 취득하죠. 예, 제재 안 해요. 취득하죠. 예. 왜요? 분명히 못할 수 있겠던데. 못할 수 있다죠. 못하게 하야 한다가 아니죠. 예. 돈 벌려면 해야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취득했죠? 제주도. 그 다음에 또? 예, 강원도. 자, 이제 부산, 이제 강원도 이렇게 넘어져. 그래서 강원도 저쪽이 영동 지역 있죠? 좋은 땅들 다 거의 다 중부산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어쨌든 상호주의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등에 대한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취득 신고인데요. 이거는 거래 규제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토지를, 자, 부동산 등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약으로 인한 취득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이었죠? 계약처로부터 60일 이내. 자, 어디다가 신고관청에 해줘야 돼요. 자, 계약하니까 뭐가 있어요? 매매도 계약이죠. 교환도 계약이에요. 증여도 계약이에요. 무상이지만 계약입니다. 자, 그러면 매매 같은 경우는 금방 바로 전에 뭐 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자, 그러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계약처럼 뭐 해줘야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를 일단 해줘야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취득신고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약 외의 원인이 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이 있어요. 계약 외의 원인은, 자, 이거는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6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 외의 원인은, 자, 상속이나 경매나 판결, 환매권 행사 이런 것들이 계약 외의 원인에 해당돼요.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계약 외의 원인. 자, 경매를 한번 볼까요? 자, 경매도 계약 외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는 자, 취득일부터 6월인데 경매는 취득일 언제예요? 경매 취득일 대금 완납일이죠. 그러니까 완납일로부터 몇 월? 6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금 완납일부터 6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계속 보유 신고가 있었어요. 자, 계속 보유 신고. 자, 이 계속 보유 신고는 언제부터? 변경일로부터 6월, 그 다음에 신고관청 이렇게 됩니다. 계속 보유 신고는 자, 우리나라 사람이었거나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으로 바뀌었거나 외국 기업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이상이? 외국인? 예,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때 기존에 보유했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라는 것이 계속 보유 신고예요. 자, 이거는 언제부터? 변경일부터 몇 월? 6월 신고. 자, 신고관청. 신고관청이죠?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위반했을 때 위반시 어떻게 되냐면 자, 계약을 하는 신고는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계약 외의 원인과 계속 보유 신고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신고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거래 규제는 아니다. 거래 규제는 아니다. 이거는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 규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외국인 등의 자, 토지 취득 허가,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자, 여기서 토지, 자, 부동산 등 취득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 취득이 아닙니다. 부동산 등과 토지에 그럼 어떻게 더 넓어요? 부동산 등이 넓죠? 자, 여기서는 부동산 등이 아니고 뭐만? 토지만이고요. 자, 취득입니다. 거래 허가가 아니에요. 자, 차이점 뭐예요? 취득과 거래 차이점. 취득은 양쪽 다예요. 자, 취득은 매수입니다. 매수. 거래는 양쪽 다죠. 자, 거래 허가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다 적용하는 거죠. 거래 허가니까. 자, 그렇죠? 거래 허가면 양쪽 다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근데 취득은요? 예, 취득하는 사람, 매수인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 외국인들의 취득 허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샀다가 팔 때는 적용 안 돼요. 언제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 취득할 때, 살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허가가 아닌 뭐다? 취득 허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네 가지 지역에서는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군사, 그 다음에 또 문화, 군사, 문화,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에 야생 이렇게 됐습니다. 자, 군사기지 및 군사절보구역, 문화재 보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군사지역, 군사야 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 거고, 문화재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화재들. 자,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예를 들어서 철새 도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자, 지리산에 반달곰 풀어놓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란이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그런 지역들을 야생생물 특별보호에 지정합니다. 이 네 가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뭐라? 허가를 받으라. 만약에 요걸 갖다가 위반하게 되면요,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자,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자, 그리고 허가는 어디서 허가 신청한다? 신고관청에 허가 신청합니다. 이게 허가라고 해서 허가관청이 아니고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재 시군구예요. 토지 소재 시군구. 자, 신고관청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신고와 그 다음에 허가.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여기 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만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다음 3월 달에 가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5페이지로 가면 토지거래 허가.
자,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부동산 중 취득 부분이 1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1문제 나왔어요. 근데 양이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가장 많아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못지않게 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작년에 보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포기합니다. 이건 그냥 공부 안 해 뭐 이렇게 돼버려. 근데 포기하지 말고 수업이나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은 내용 정도가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거 어려워서 포기하고 저거 어려워서 포기하면 남는 게 없죠. 다 어렵고 다 양도 많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업을 일단 들어보시라.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토지를 거래할 때 어떻게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왜 허가제도를 만들어 놨죠? 예. 토지거래를 뭐 하려고? 규제. 왜 규제해요? 투기가 일어나죠? 이게 투기가 일어나니까 그 투기를 잡으려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정해 놓고 근데 뭐 한다?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할 때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너 이거 땅 왜 사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신청할 때는요. 토지 이용계획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금조달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선뜻 어떻게 돼요? 잘 안 살려고 그러죠. 여러분들 저번 주인가 언제 봤는데 이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저 자살할 때 뭘 많이 이용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물어보면 안 되지 참. 여러분 안 했으니까 질문을 뭐 잘못한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왜 번개탄 갖고 많이 하죠 왜? 근데 번개탄은 요즘 이제 뭐 철물점 이런 데 팔 때 숨긴답니다. 숨기고 또 하나 있대요. 팔 때 이거 뭐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럼 그 물어보는 한마디가 자살률을 딱 떨어뜨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면서 이거 뭐 안 됐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은 선뜻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이제 생각이 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도 땅 살 때 뭐라고 한다? 이거 어디다 쓸 거냐? 라고 물어보면 거래가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래도 귀를 쓰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를 목적으로 한다? 투기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먼저 교재 보니까 이제 지정권자가 있죠. 지정권자 누구예요? 국장 또는 시도의사. 국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권자인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A도와 B도가 있습니다. A도,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네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안 하려고 그러고 얘는 또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에서 어떻게 한다? 아예 지정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자, 시도의 일부 지역이라면 어떻게 돼요? 동일시도 일부 지역이라면 이때는 누가? 시도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장이 하는 경우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할 때는요, 동일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지정 기간은요 5년 범위 내에서 일단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지정 지역을 보면 일단은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자, 거기 보면 205페이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하단 부분에 있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그런 우려가 있는죠. 자, 세 가지입니다.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격 상승,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무조건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대상이 있어요. 거기에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랬죠?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그 다음에 또 변경되는 점. 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됩니다. 또 변경됩니다.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돼요? 오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자,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오르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도 땅값 오르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었거나 개발 사업은 진행 예정과 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예요. 자, 인근 지역까지 들어간다는 거 구분을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자, 투기 우려가 있거나 요청하는 지역. 자, 네 가지 지역과,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했었어요? 집가 급격 상승, 투기 우려가 있는 거였죠? 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 급격 상승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거나, 그게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어떻게 돼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이래야지만 이게 지정 대상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투기적 거래가 성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데 그 지역이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변경된 지역이다.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이게 지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상 지역을 봤고요. 절차를 한번 보죠. 자, 이제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지정 절차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죠. 자, 일단 지정권자가 누구죠? 지정권자가 누구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뭐요?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예요. 그러면 이때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계위 뭐랬죠? 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시도사는 자, 도계위에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자, 위원회. 자,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아마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위원회 하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회. 예,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심의하는 거죠? 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의회이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계위에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자, 심의 전에 별도로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재지정시에는요. 재지정시 이때는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을 청취하라. 자, 그냥 지정할 때는 그냥 심의하면 되는데요. 재지정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자, 5년 범위에 지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다시 또 지정하는 게 돼요. 그럴 때는 의견 들어야 돼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구의 의견? 시도지사와 그 다음에 또 시군구의 의견 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듣는다? 시도지사와 시군구. 자, 해당 시도지사까지도 의견 들어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요, 시군구의 의견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도계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자, 이제 심의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정하면 공고를 하는데, 자, 이제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공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며칠 후에 발생하냐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정 공고하면 며칠 후에 효력 발생한다?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제 공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통지합니다. 통지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통지하고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그 다음에 또 시군구에 통지합니다. 자, 일단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통지하는데요. 직접 시군구청에 통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쟤한테 얘기해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시도지사 지정할 때는요. 누구한테까지 통지하는 거예요? 국장한테까지. 왜? 국장도 이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면 되죠. 그래서 국장과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이 좀 바빠집니다.
자, 신고장은 3개가 하는데, 자,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합니다. 왜 등기소장이 통지할까요? 토지거래 허가를 지역으로 지정되면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등기소장 자기 관할 지역에 요쪽은 허가 지역이고 요쪽은 허가 지역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때는 자, 이 허가 지역에 등기 왔을 때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일 이상 뭐하고 공고하고요. 게시판 같은 데 공고하고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15일간 뭐한다? 열람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지정권자를 구분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지정 절차는 요 정도.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에 조금씩 남을 겁니다. 오늘 배운 거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욕심이에요, 욕심.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 교재 20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부분 있잖아요. 지정을 일단 했으니까 지정이니까 허가를 받아야죠. 자, 허가권자는 누구다? 자, 지정권자가 누구였었어요? 지정권자가 누구였죠? 국장 또는 시도의사죠. 얘가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허가를 해줘야죠. 허가권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허가지역에 있는 이제 소유권과 지상권. 자, 다시 한번 허가 대상이 뭐예요?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이전 계약이나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 예약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 계약 이어지면 돼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서 대가를 받고 이전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유상,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계약, 예약인데 여기서는 유상 계약. 그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까지도 포함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좀 허가 대상이 아닌 것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간단히 볼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허가 대상은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설정, 계약과 예약인데 자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리고 유상 계약만 해야 된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유상 계약만 해야 된다. 무상은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뭐는 해당되지 않은 거야? 증여 같은 경우 있죠. 증여도 소유권 이전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어떻게 돼? 그 계약은 무효가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상에서 잠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면 무효가 되는데 허가를 애초부터 아예 받지 않을 목적, 즉 이게 잠탈할 목적이죠. 잠탈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만약에 계약을 하면 불확정 무효,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표현했었죠. 불확정 무효가 되죠. 자, 그 상태에서 불확정 무효,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를 못 받았다면 확정적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허가를 받았다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그 밑에다가 한번 써놓으세요. 자,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허가,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 부정허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어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계약 체결, 그 다음에 또 부정한 방법 허가, 요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얼마냐면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거나, 그 다음에 또 변경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했거나, 아니면 또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럼 형벌이 어떻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 요 토지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마? 100분의 30 이하 벌금. 자, 뒤에 나오는 거,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은 벌칙을 뒤에 나오는 건 안 하고
여기서 한번 다뤄주고 그냥 넘어갈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렇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100분의 30 이하 벌금을 물게 돼요. 자, 그러니까 허가반적 계약처럼 계약은 뭐 되고 무효가 되고 형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 기준 면적을 보죠. 자, 허가 기준 면적을 보니까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왜 이렇게 나오죠? 요게 시험 문제 단순한 문제로서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 면적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이 면적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에요. 자, 면적 여기는 지금 이하 있죠?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면적을 뭐 하면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자, 보죠. 도시지역이 있었죠? 도시지역은 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봅니다. 자, 주 18, 그 다음에 상이 066, 66, 그 다음에 또 녹백, 그 다음 미국. 자, 주 18, 18 뭐예요? 180입니다. 주거, 자, 주거 얼마? 180. 상, 그건 뭐예요?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자, 녹백, 그 다음에 미국. 미지정 90. 미정 90. 자, 다시. 주거 얼마?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그 다음에 미지정 90. 그래서 주 18, 상위 066, 녹백 미국 이렇게 있고요. 자, 도시지역 외, 도시지역 외가 있습니다. 외는 자, 농지 500, 농오, 그 다음에 임야천 이렇게 됩니다. 농오, 임천 이렇게 돼요. 자, 농지는 얼마다? 500, 임야천. 자, 이거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주 18, 상위 066, 녹백, 미국. 주거 얼마? 18, 180, 상위, 상업 200, 공 660, 녹지 100, 미지정 90. 자, 근데 농지 얼마? 농오 하죠? 5천이 아니고 500이에요. 500. 그 다음에 임야 1000. 시험 문제 요게 곧잘 일단 나와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주 이제 연습할 겁니다, 아마. 자, 근데, 이 면적대로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10%에서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다고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시험용은요.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시험용은.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실무상에 가면요. 제가 알기로 이쪽에 화성 땅 있죠, 왜? 화성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에 지정돼 있는 그 지역에 가면 면적이 상당히 작아요. 작은데도 허가받아야 돼요. 얼마까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180에서 주거지가 10%까지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18제곱미터 초과면 허가받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의미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대로가 아니고 면적이 많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공고문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용으로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범위에서 공고한다? 예, 10%에서 30% 이하 범위에서 공고한다. 300 있죠? 30이 아니고 10%에서 300. 자, 그러면 이제 허가 신청서 제출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하시죠.